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진상조사위의 본격적인 조사가 오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전두환 소환 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성사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광주 전남과 전북 지역의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차세대 방사관 가속기의 입지 선정 기준을 개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내년 시금고 선정을 앞두고 있는 광주시가 금융기관들끼리의 출혈 경쟁을 막는 내용의 시금고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쿠웨이트에서 입국한 60대가 코로나19 전남 16번째 확진자로 확인됐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밝혀야 할 핵심 과제, 최초 발포 명령자를 찾는 일입니다. 당시 군 최고 실권자였던 전두환을 직접 조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5.18 진상조사위는 전두환 소환 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남궁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0년 5월 광주 시민을 향해 총을 쏘라고 누가 명령했는가? 40년이 되도록 풀리지 않는 의문은 이번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5.18 진상조사위가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전두환 소환 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시 군 최고 실권자였던 전두환을 조사해 최초 발포 명령 여부 등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전 씨가 자신은 5.18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오고 있어 철저한 사전조사 이후에 그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두환 씨에 대한 조사는 피할 수 없는 대상이다. 반드시 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증거들, 직접 증거나 간접 증거들을 확보하는 일들이 전 씨의 행적과 관련해 증언을 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집단 발포가 있었던 5월 21일 전두환이 광주에 와 발포 명령을 내렸다고 증언한 김용장 씨와 허장한 씨를 조사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도 있습니다. 김용장 씨나 허장한 씨에 관한 부분도 곁들여서 그래서 지금 기회가 닿으면은 추진해서 검증해서 국민에게 사실 여부를 전해줘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는 점은 조사위 권한의 한계로 꼽히고 김용장 씨는 외부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로 알려져 조사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같은 5.18 진상조사위의 본격적인 조사는 이달 12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5.18 진상조사위는 조사 준비를 마무리 짓고 5월 11일 전원위원회에서 조사 개시 명령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조사 개시가 결정되면 세계 분과가 맡고 있는 주제별 조사와 증인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5.18 40주년을 앞두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5.18 진상조사위. 5.18을 향한 왜곡과 폄훼를 끝맺을 수 있는 진실이 담긴 조사 결과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고욱입니다.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의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차세대 방사관 가속기의 입지 선정 기준을 개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호남권 국회의원 당선인 28명은 공동 성명에서 방사관 가속기의 공모 계획 평가 기준이 특정 지역에 유리하도록 정해졌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또 과기부 평가 기준에서 입지 조건이 50점으로 전체 배점의 절반을 차지하고 현장 평가를 하루에 마치도록 한 점을 의혹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사.15 총선 이후 여야 정당은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요. 김핀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오는 7일로 예정이 돼 있죠. 도전자 3명이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 걸로 보십니까? 네, 오는 7일 목요일 신임 원내대표, 임기 1년의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되는데요. 3명의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먼저 김태년 후보는 일하는 국회를 내걸고 있고요. 당권파 친이해찬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호남 출신입니다. 전해철 후보 청와대와의 소통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시 당권파 친문을 대표하는 후보고요. 호남 출신이기도 합니다. 정성호 후보는
당내 화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수파의 목소리를 통합해서 듣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주류 친이재명계인데요. 당내 친문 신임 당선자들이 약 108명 의원 중에 초선 의원이 약 68명 정도인데요. 이들의 선택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김태년 후보와 전해철 후보 간의 경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는 180석의 슈퍼 여당을 이끄는 그런 원내대표가 될 텐데요. 권한이나 책임 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전임 이인영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상황이었기 때문에 4+1 협의체와 같은 다른 당과의 연합을 통해서 당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은 범진보계열이 무려 190석, 민주당만 하더라도 최대 183석에 이르는 거대 정당의 원내대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으로부터 무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즉 장벽은 사라졌지만 권한과 책임은 무한대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의사 일정에 제동을 걸 수 있는 120석에도 통합당이 미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장벽 없는 정책, 법안의 처리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만큼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8월에는 민주당 당권대회가 있죠. 이낙연 전 총리가 당권에 도전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당권에 도전해서 당대표를 하는 것이 이후의 대선 행보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정당의 최고 의사결정권에 위치해 있다는 것, 그리고 당내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자원과 권한을 배분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파트너로서 대권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다만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당선되어야 되고 이낙연 위원장이 당내 개파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에 출마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후 대선 행보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굉장히 진통을 겪기도 했는데요. 이 관련 사항 전부 새 원내 지도부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 새 지도부 체제에서의 통합당 비대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출마를 선언한 2명, 그리고 주호영 후보 당선자가 추가로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데요. 김태흠 후보는 중도 실용을 강조하면서 자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대위에 부정적이고요. 이명수 후보 역시 조기 전당대회 쪽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역시 좀 비대위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주호영 후보 역시 당내 중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마자 모두 비대위에 부정적입니다만은 당선자들이 대부분이 친황 계열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비대위에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의원총회에서 결정된다면 비대위로 갈 가능성은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네, 통합당의 비대위가 생각대로 잘 갖춰진다고 해도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어떨까요? 두 가지인데요. 우선 비대위의 성사 가능성, 이것은 당내 친황 대 반황의 권력 투쟁 양상입니다.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한 선호가 높아서 비대위를 친황계열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반황계열을 견제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인데, 이런 복잡한 당내 권력 투쟁이 김종인 전 대표에게도 비대위원장 제안이 오더라도 이를 망설일 수밖에 없는 요인이어서요. 여러 가지로 김 빠진 비대위에서 허수아비 비대위원장을 선택할 것인가, 수용할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비가 내리면서 대기 중 습도가 가득한 상태입니다. 도서 지역뿐만 아니라 내륙 곳곳에서도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전 중에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때이른 더위는 계속됩니다. 광주의 낮 기온 2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평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담양과 구리의 낮 기온은 29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낮 동안에는 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구름만 많겠지만 절기 입하이자 어린이날인 내일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늦은 밤까지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찬반 논란이 일었던 고흥 녹동 해수탕 사업이 올해 초 시작됐습니다. 전라남도의 사업 재검토 통보에도 강행하고 나선 건데요.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소상공인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흥군 도양읍 녹동 해수탕과 실내 수영장 조성 사업 현장. 3,400여 제곱미터 부지 면적의 기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률도 현재 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의 사업 재검토 통보와 지역 목욕탕 운영 사업자 등 일부 지역민들이 생존권 침해를 우려하는 강한 반대에도 지난 1월 착공된 겁니다. 고흥군은 도양읍 지역 이장단, 부녀회장단 등 지역사회 전반에 지배적 찬성 여론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기관 단체장, 또 주민자치회에서 설명을 드렸고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됐죠. 특히 전남도의 사업 재검토 의견에 대해서도 군 투자 심사 결과를 토대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또 이 사업의 수영장하고 해수탕을 군비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 전체 사업한 것에 대해서도 이쪽 군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적합하다고 했어요. 이걸 군비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가 맞고 군이 틀다 이건 아니고 각각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군의회는 현재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현재 확보된 99억 원의 사업비는 민선 6기 말 이미 편성돼 있는 예산이고 추가 예산 25억 원은 추후 검토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와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심의를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고 되면 만약 그 방향이 될 것 같으면 해주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지역 내에서는 공군의 민간 영역 사업 진입 방식에 대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주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 군 행정이 민의를 통합하지 못한 채 관광 활성화를 이유로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갈등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라남도는 쿠웨이트에서 입국한 뒤 임시검사시설에 생활하던 60대가 코로나19 전남 16번째 확진자로 어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 공사 현장에서 지난 1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씨는 KTX 해외 입국자 전용 칸을 통해 임시검사시설인 나주농식품 공무원 교육원에 입소한 뒤 검사 결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고 특별한 증상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는 쿠웨이트 동행 입국자 등 12명으로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오늘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긴급 생계비와 생활비 대상 가구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 외에 각 자치단체가 선정한 가구에 한해 긴급 생계비와 긴급 생활비가 중복으로 지급됩니다. 광주시는 신청 집중에 따른 혼잡을 피하기 위해 11일부터 15일까지 마스크 오부제와 유사한 신청 요일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 합동 일자리 박람회가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일자리 박람회는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접촉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인터넷 취업 포털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온라인 박람회에는 우수 중소기업과 에너지밸리 기업 등 300여 기업이 참여하고 구직자 2,000명 참여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가 말다툼한 동료의 머리를 흉기로 내리친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28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나주의 한 양계장에서 함께 일하던 태국인 동료가 일을 빨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두개골이 골절될 정도로 상해 정도가 심각했지만 다행히 생명을 건진 점, A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광주 북구 우남동의 한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에 있던 61살 서모 씨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69살 장모 씨 등 2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29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안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남 지역에서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7분쯤 해남군 서북서쪽 21km 내륙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해남군 서북서쪽 지역에서는 2.1에서 2.4 규모의 지진이 3차례 감지됐고 지난달 26일부터 일어난 규모 2.0 미만의 미소 지진까지 포함하면 모두 34차례에 달합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떤 키워드가 누리꾼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전두환 재판, 총알 맞은 캐디, 백상아리 출몰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전두환 재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약 1년 만에 전두환 씨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번에도 아무런 사죄의 말을 하지 않았고 재판 내내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법정이 얼마나 우스우면 졸기까지 할까? 정말 잘못을 모르는 걸까? 그의 태도를 본 누리꾼들은 울분을 토하며 전 씨의 구속과 재산 몰수를 촉구했습니다. 저 동상 수천 개 만들어서 전국 방방곡곡 그리고 해외 주요 도시에까지 설치합시다. 우리 후손들에게 그가 한 악행을 낱낱이 알려줍시다. 한편 이번 재판에 맞춰 법원 앞에 설치된 전두환 단죄 동상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전남 담양의 한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의 머리에서 총알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K2 소총용 5.56mm 탄두로 밝혀졌는데요. 골프장으로부터 1.7km 떨어진 군부대에서 당시 사격 훈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군과 경찰은 훈련 과정에서 총알이 장애물을 맞아 튀었거나 목표물을 벗어나 골프장까지 날아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사격장 인근에 골프장 허가해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군부대 바로 옆에 골프장이 어떻게 있는 거지? 누리꾼 대다수가 군부대 인근에 골프장이 운영 중인 것에 대해 의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피해 보상은 당연한 거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사고 피해자의 쾌유를 빌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랐습니다. 여수 향일암 앞바다에서 길이 5m 이상의 백상아리가 그물에 걸렸다는 소식도 화제였습니다. 이 백상아리는 따뜻한 물에 사는 아열대 어종인데요. 국내 연안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이처럼 여수 앞바다에 출몰한 겁니다. 와, 여수 앞바다 5m 백상아리 실화야? 이거 봐, 한국에도 상어가 있어. 백상아리의 등장에 하나같이 놀랐습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 아열대 어류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인지 지구온난화에 대한 누리꾼들의 걱정도 컸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맑은 햇살, 따뜻한 바람, 푸른 바다 등 자연이 치유자원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연자원을 소재로 다양한 치유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박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가지 종류의 갯돌이 풍파에 9계단을 만들어낸다는 구개 등 축구장 10개 크기가 넘는 해변에 서면 풍경이 마음에 건네는 언어가 됩니다. 막 시차가는 이런 그 분위기가 있을 때가 있고 또 이제 시끄러울 때 조용하면은 건너다 보게 이제 그 섬을 건너다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각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방풍림과 남해 섬을 벗삼아 80m 폭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해안의 푸른 바다와 바람, 파도 소리가 치유 자원 콘텐츠로 재탄생했습니다. 문화재청이 정돌이 구계 등을 포함한 숲, 해변, 산사, 고택 등 전국 명소 8곳에서 만든 마음 치유 콘텐츠입니다. 지난 2018년 이후 90여 차례에 걸쳐 해양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완도군도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와 프로그램 제작에 나섭니다. 자연의 멋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생일면, 그리고 복일면, 금이릅, 청산면, 아무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우리 안도군의 12개 읍면이 자연 자체적으로도 치유가 될 수 있는. 또한 태안, 울진, 고성과 함께 거점으로 선정된 완도군은 내년 말 신지 명사심리 해변에 지상 2층 규모의 전국 첫 해양 치유센터를 개장합니다. 모래찜질과 해수탕 등 대중성 높은 시설에 전문 치료사 30명 이상을 배치하는 치료실도 설치해 콘텐츠와 현실의 해양 치유가 공존하는 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주시가 광주 인공지능 사관학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오는 31일까지 모집해 온라인 시험을 통해 180명을 선발할 계획인데 이들은 오는 7월부터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현장 강의를 받게 됩니다. 광주시는 선발된 교육생들에게 기숙사와 교육 장려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강원형 상생 일자리 사업의 토대인 횡성 이모빌리티 전기차 생산 시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달 초에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해 오는 6월이면 본격 양산에 들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김진아 기자입니다. 횡성 우천 일반산업단지에 조성된 전기차 생산 공장입니다. 이달 초 조립 공정을 시작으로 초소형 전기차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첫 삽을 뜬 지 1년 만으로 설계부터 완성차 제조까지 담당하는 핵심 업체의 재정난으로 당초 계획보다는 5개월가량 늦었습니다. 강원도 임대 공장과 주행 시험로는 준공됐고 도장 공장은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중 국토부와 환경부 인증 절차를 끝내고 다음 달 양산에 들어갑니다. 5월 달에 모니터링카를 지금 생산을 지금 준비를 하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6월 15일을 저희가 목표로 해서 양산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이모빌리티 기반 시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 개척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의 우편용 전기차 도입 시기가 늦어지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네팔에 전기차를 공급하는 국제 기금 사업에도 참여를 추진 중입니다. 네팔 포카라에서 ODA 사업을 통해서 올해 9월부터 디피코 차량을 구매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강원형 전기차는 중국산 부품과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기존 소형 전기차와 달리 국산화율이 83%에 달하고 철판 슬라이드 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 번 충전해서 100km를 갈 수 있는 배터리로 경쟁력도 갖췄습니다. 연간 2만 대 양산 체제에 들어가면 추가로 이전해올 자동차 부품업체까지 600여 명의 직접 고용이 기대됩니다. 여기에 횡성군은 환경부 사업으로 내년까지 63억 원을 들여 이모빌리티 연구개발과 소규모 임대공장, 전기차 전시공간 등의 지식산업센터를 갖추고 이모빌리티 사업을 전격 지원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내년 시금고 선정을 앞두고 있는 광주시가 금융기관들끼리의 출혈 경쟁을 막는 내용의 시금고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순위만 공개하도록 한 평가 결과를 총점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고 금융기관이 출연하는 협력사업비의 비중을 줄여 대형 금융기관들에게만 유리하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현재 6조 1,400억 원에 달하는 광주시의 예산을 다루는 1금고는 광주은행, 2금고는 국민은행이 맡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 4년 동안 시금고를 맡게 될 금융기관 선정 작업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대형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경기도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대형 화재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어제 비가 내리면서 현재 습도가 가득한 상태고요.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광주의 낮 기온 27도로 어제보다도 3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평년 기온을 4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담양과 구리의 낮 기온은 29도까지 치솟으면서 낮 동안에는 여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은 구름만 많겠지만 절기 입하이자 어린이날인 내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 4시부터 늦은 밤까지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지날 전망입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가득한 상태고요. 아직 하늘은 흐린 상태입니다. 낮부터는 구름 사이로 차츰 해가 드러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18.2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지금보다 9도가량 오른 27도로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20도, 완도의 낮 기온은 25도로 예상되고요. 순천과 광양의 낮 기온 2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봄에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